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김은영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사근동 노인복지관 스마트폰 수업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노인의 스마트 및 디지털 기기 활용 향상에 따른 삶의 만족도 연구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목적,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와 재현 순서입니다. 먼저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스마트폰을 일상생활 중 꼭 필요한 매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인 60대 이상 스마트폰 선호 비율이 5년 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2년 서울시 노인 실태조사 결과 만 60세 이상 노인의 83%가 스마트폰을 사용 중에 있으며 고령층 또한 스마트폰의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렇듯 스마트 기기의 사용 증감에 따라 노인의 기기 활용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통한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공적 노화란 위험도가 높은 질병은 없어야 하며 그 질병과 관련된 장애가 없고 수준 높은 인지적, 신체적 기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성공적 노화를 평가하는 데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심신의 활력, 생활 만족과 같은 심리, 사회적 건강 요소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노인의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층의 정보화 역량과 정보 활용은 다른 정보 취약 계층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의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은 63.9%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스마트폰 이용과 삶의 만족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이 인터넷 이용의 주요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스마트폰 이용은 경제활동, 여가활동, 문화활동, 지인들과 일상생활 공유 등 사회적 관계나 사회활동 참여 측면에서 일상생활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 연구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사근동 노인복지관 스마트폰 교육 참여 노인 8명을 선정하였으며 질적 연구 방법, 신층 면접, FGI 연구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FGI는 집단 정서적 조사 방법으로 인터뷰 질문을 통한 면담 방식입니다. 2023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복지관 프로그램실에서 2시간 내로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FGI 질적 연구 방법의 장점을 살리고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1:1 반 구조와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FGI의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서적 교감과 질문을 통해 답변을 얻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참여자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총 8명의 어르신으로 연령은 70세부터 84세까지 다양합니다. 이들의 교육 수준 및 정보 활용 능력은 표와 같습니다. 이어서 연구 질문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면접 질문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보건서로 노년기 정보 활용 현황 및 디지털 소외해소 방안 모색 제5장 노년기 디지털 소외 현황과 정책 욕구에 관련된 질적 연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총 4가지 항목을 통해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과 삶의 만족도를 질의응답식 답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보 수집과 관련된 질문. 두 번째,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관련된 질문.
세 번째, 생활 정보 활용에 관련된 질문. 네 번째, 정보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개선점에 관련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정보 습득에 관련된 어르신들의 답변을 종합해본 결과입니다. 대부분 대상자들은 PC 인터넷 검색을 어렵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 속에서 필요한 정보의 활용은 스마트폰,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들은 기본적인 검색 기능 외에도 일상생활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유튜브 사용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관심이 가는 주제를 클릭하여 볼 수 있는 편리하고 다양한 정보는 노년기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는 사회적 통로의 역할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관계망과 형성된 관련된 질문이며 어르신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들은 카카오톡 또는 메신저를 통해 가족 및 지인과 의사소통을 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은 생활 속 사회적 관계망 유지와 형성을 목적으로 노인들에게 필수 도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을 통해 친구들과 가벼운 안부를 묻는 의사소통의 도구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기기를 통한 생활 정보 활용에 대한 어르신들의 답변을 확인하겠습니다. 대상자들은 스마트폰 비대면 서비스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 선택적으로 생활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이용 절차와 비대면 거래에 대한 불신이 선택적 활용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비교적 높은 노인들은 앱을 활용하여 날씨, 교통, 지도 등을 검색해서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자 8명의 어르신 중 7명이 정부 지원기기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 시장의 빠른 성장세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건강 분야의 헬스케어 부분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질 높은 건강 서비스를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 활용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개선점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겠습니다. 대상자들은 스마트폰의 사용법이 너무 복잡하여 사용이 어렵다며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법을 익힌 후 매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필요한 광고와 정보에 대한 불신, 성가심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스마트폰 활용 능력은 소통 능력 향상, 건강관리, 사회적 고립 극복, 삶의 질 향상, 자신감 향상,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사용 격차 해소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의 기회 제공과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노년기 스마트폰 이용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며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확인이 됩니다. 노년기 정보 기술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면 대상자들의 적절한 스마트 기기 사용은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과 연락수단이 되거나 친구, 지인과 좋은 글, 사진, 영상 등을 공유하며 의사소통의 장으로 활용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노인 스스로 유익한 생활 정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들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스마트 및 디지털 기기 사용이 보편적 정보 활용으로 제고되어 노인 정보와 교육 강화와 노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낀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소수의 노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검증한 연구로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따라서 이후 결과를 전체 노인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추후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노인의 스마트 및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